네, 반갑습니다. 3월 23일 장중시황입니다. 자, 시장이 또 부합세입니다. 미국장이 좀 올라와서 오늘은 좀 오르는 거 아니야 생각했을 것 같은데 일단 출발은 괜찮았어요. 플러스 국면 진행되면서 괜찮은 흐름 보이긴 했었습니다. 근데 수급이 계속적으로 나쁜 상황도 보여주게 되죠. 연기금과 외국인들이 연속적으로 매도를 하게 되면서 또 여기에 대한 부담감이 좀 쌓이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기금도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코스닥 쪽은 그래도 여전히 플러스권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거래소 쪽에서 매도가 계속 확장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아침에는 금융투자 쪽에서는 그래도 순매수 있었는데 이제 현재 시점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금융투자도 매도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수급이 도와주지 않는다라면 지수가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크게 주가를 하락시켜야 될 그런 명분은 없겠습니다만 주가가 올라가지 못한다라면 답답한 국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왜냐면 물려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가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답답한 상황으로 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테마 있었죠. 이제 정치 테마 속에서 이제 그 후보 단일화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뭐 써니전자라든지 진양산업 요 두 가지 이야기 또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진양산업은 일단 많이 올랐는데 써니전자가 많이 내렸죠. 이 부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서둘릴 이유가 없다. 지금은 일단 홀딩 지켜보는 관점 유지를 하면서 현재 시점을 잘 유지하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반등할 때 그럴 때 상승을 유도해 나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주가지수 보시면 지금 3031포인트고요. 뭐 상황 자체는 계속 좋지 않습니다. 오늘 반등이 0.7%까지 올라가서 그래도 좀 괜찮아지려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요. 다시 들어왔죠. 저점권은 계속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저점권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 이제 주가가 많이 내려간다든지 뭐 아니면 추세가 꺾였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이평선대가 정배열이었던 상황에서 이렇게 조금 섞이고 있다는 거, 이 부분 약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좀 될 것 같고요. 주가가 단기적 조정에 대한 어떤 포지션만 만들어내게 되면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어. 한 2800포인트까지도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 뭐 조정에 대한 포인트는 다 만들어졌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일단은 2800포인트까지 내려가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거기까지 내려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그 대형주라든지 그 다음에 고점에 매수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손실률이 굉장히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내려가지 않도록 방어가 좀 돼야 될 텐데 수급이 계속 이렇게 뜨뜻미지근해 버리게 된다면 별로 좋지 않겠죠. 이번 주는 일단 주 초반, 주 중반부 정도까지는 그렇게 재미있는 장세는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기 때문에 참고를 좀 하고 계신다라면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가 좀 상승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야지만이 뭔가 좀 풀려나가는 듯한 느낌이 좀 들 텐데 그런 것들이 없어서 조금 아쉬운 그런 느낌들은 좀 있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나은 편입니다. 뭐 지금 말씀드린 시점에서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낮죠. 요거는 이제 연속 상승이 좀 진행됐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뭐 캔들 자체가 크지도 않고 또 부담 없이 가고 있는 상태. 또 대형주들이 조정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중소형주들이 반등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기대감들도 또 생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중소형주 조그만 종목군들은 반등이 세게 나오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뭐 대형 포장 같은 경우도 다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인데 이런 종목도 지금 보면은 시총이 3천억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갑자기 다시 또 튀어나가는 모습, 이 골판지 관련한 부분에서의 주가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판단하셔도 되겠고요. 뭐 게임주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았죠. 뭐 게임빌 여전히 상승세 유지하고 있고요. 위메이드 뭐 주가 상승 오늘 또 신고가 발생시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약간은 주춤거리는 모습이 좀 있을 수 있겠고요. 뭐 아이원스 같은 종목도 지금 상승세 신고가로 계속 가고 있는데 지금 종목들 보시면 시총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시총이 그렇게 크지 않고 그 다음에 한국선제 같은 경우도 이제 돌아서는 모습이 또 살짝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분위기도 괜찮았죠. 11%대까지 올라섰는데 이 종목도 시총이 그렇게 큰 종목은 아닙니다. 이제는 대선 테마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 대선과 관련된 그런 종목군들이 또 조금씩 주목을 받고 있긴 한데, 이건 역시도 뭐 어떻게 변화가 될지는 모르는 부분이죠. 이제 이런 그 선거와 관련된 이 정치 테마와 관련된 부분은 말 한마디, 움직임 하나에 주가의 변동성이 확확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들이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코스닥 쪽으로 또 중소형주 쪽으로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급 보도록 하죠. 네,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들이 지금 1,300억 지금 계속 팔고 있거든요. 매도가 진정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확장되는 국면을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수 주체들이 돌아서야지만이 가능하다. 뭐가요? 시장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얘네들이 돌아서지 못하고 계속 팔기만 한다라면 시장은 여전히 불안감, 좀 부담스러운 모습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만 우리가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급이 돌아서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를 막 공격적으로 들어갈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매수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매수를 공격적으로 들어가 봤자 지금 어차피 재미없는 건 똑같거든요. 뭐 주가가 조금 올라가든 아니면 조금 내려가든 아니면 그 자리로 가만히 있든 이게 변동폭이 굉장히 작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매수가 들어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재미없는 구간들을 조금 더 연결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수급이 좀 돌아서는 거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선 그래도 그나마 좀 나아요. 순매수 들어와 주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판단되는데, 여기 또 수급이 좀 계속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좀 그렇겠습니다만, 네,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다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아직까지 외국인이나 연기금 쪽 매도 규모도 큰 것은 아닙니다. 근데 방향성이 이렇게 결정되고 있다는 것은 충분한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매 동향 보도록 할까요? 오늘 매매 동향 보시면 잠정 집계, 지금 10시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카카오 쪽에 기관들 순매수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프 시멘, 이건 신규 종목이네요. 이런 것도 이제 신규 빵 터지고 나서 물량 터지면 바로 팔아야 되는 겁니다. 네. 바이오 사이언스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오늘은? 네. 오늘은 뭐 다른 흐름이 있을까요? 여기서는 매도 포인트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데, SK 바이오 사이언스도 한번 볼게요. 온 김에. 네. 역시 또 하락세. 네. 아침에 조금 떴었네요. 플러스 나왔었는데, 여전히 하락세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조금 이따 더 많이 나올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 매도 열심히 가고 있고요. SKC, 네, SKC도 거래 정지 이후에, 네, 지금 이거 횡령 관련한 부분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주가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고요. 기아차도 매도가 좀 나오고 있네요. 그 다음에 현대차 매도. 이 대형주가 계속 이렇게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렇게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되겠죠. 대한항공이라든지, 그 다음에 호텔 신라, 이런 쪽도 전체적으로 다 매도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 이제 삼성 SDI는 매수가 조금 들어가고 있는데, 뭐 LG화학하고는 좀 다른 분위기죠. LG화학은 매도가 나가고 있지만 SDI는 그래도 매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배터리 쪽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일단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포스코 오늘도 상승 이어가고 있고요. 롯데케미칼 역시 오늘도 나쁘지 않은 모습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종목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또 한세실업 이런 종목들 신고가 나가는 모습인데, 이게 의류, 소비 뭐 이런 쪽, 그 다음에 화학, 업종 개선 이런 쪽으로 우리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근데 뭐 하이닉스 쪽 순매수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약세 국면 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 매도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약한 흐름일 테고요. 자, 외국인 쪽 볼게요. 외국인들은 뭐라고 있을까요? LG화학 신나게 팔고 있습니다. 얘네들 아무래도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차익 실현을 위한 그런 핑곗거리 분명히 찾았다 이거죠. 네.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은 오늘 그래도 보합 수준 유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안심하기 좀 어렵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하나솔루션은 오늘 매수하고 있는 모습인데, 글쎄요. 뭐 일단 뭐 좋은 얘기가 나올 거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안심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건설주들 움직임 좋습니다. 오늘 아침 시황에서도 설명을 잠깐 들었던 것 같은데요. 뭐 GS건설뿐만 아니라 뭐 현대건설이든 이 건설주들 움직임 좋으니까 그런 쪽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연결이 되는 내용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HMM도 오늘 반등세 좀 나오고 있는 모습. 근데 여기서 많이 올라가면 부담이 되는데 이렇게 4% 정도 이렇게 올라가면 또 지켜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또 매도로 바로 들어가실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올라가고 있는 동안은 계속 즐기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해운 섹터라든지 건설 섹터라든지 이렇게 경기 부양과 그 다음에 그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런 쪽으로 연결되는 종목들은 긍정적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외국인들 모양새 다시 보면 지금 SDI도 매도하고 있고요. 지금 배터리 쪽은 외국인들이 다 매도하고 있어요. 지금 수익이 많이 났다 이거겠죠. 이노베이션을 제외하고는 다 매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흐름들이 일단 나타나고 있고요. 대형주에서 여전히 매도 양상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심은 계속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선이 아니라 그 서울시장, 네, 단일화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오세훈 후보가 최종적으로 당첨이 됐죠. 당첨이라고 해야 되나? 당선이 됐다고 해야 되나요? 진양산업이 지금 제가 팔아먹었던 가격대보다 더 많이 올라갔어요. 일단은 변화가 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통해서 100%대 수익으로 마무리했습니다만 지금 계속 갖고 있으면 한 150%까지 나왔겠네요. 엄청나게 올라가 버린 모습. 일단 기대감이 작용하겠죠. 기대감이 작용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주가가 올라간 부분이고요. 뭐 재료가 노출됐기 때문에 이제 상승에는 제한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계속 올라간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시점에서 이제부터는 차익 실현에 대한 관점들 생각하시면 좋겠고, 정치 테마주들은 주가가 빠질 때는 쑥 떨어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양새들 대응하셔가지고요. 매도하실 때는 그냥 이렇게 기준을 보고 하신다 그러면은 5일선 기준을 해가지고 절반 매도하고 절반 남겨놓는 것도 괜찮겠습니다만, 그냥 저는 전량 매도를 어느 정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에 엮여있는 부분들은 전량 매도가 일단은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지장산업은 이제는 차익 실현 관점으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애증의 써니전자를 봐야 되겠죠. 써니전자 굉장히 또 궁금해하실 것 같긴 한데, 써니전자 보시면은요, 오늘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면서 신용이 뻥 하고 털리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을 거예요. 이게 보통 보면은 여기 4,600원에서 4,700원대 대부분 5,000원 아래쪽에서들 많이들 물려 계시더라고요. 네, 저 역시도 이제 4,600원대 매수가 있었는데 그 시점에서 이제 주가가 떨어지면서 한 25% 좀 손실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자, 근데 지금 이렇게 이제 악재를 맞았죠. 악재를 맞은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잖아요. 여기서 팔 것인가 아니면은 기다려 볼 것인가인데, 저는 이렇게 주가가 단기간에 급락을 맞게 되면 기다리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지금 매도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일단 주가가 더 내려간 상황이거든요. 뭐 더 내려가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할지 모르지만, 사실 안철수가 죽은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서울시장 안 나가면 대선도 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로 끝난 건 아니겠죠. 그래서, 지금 이거 하나만 가지고 주가가 폭락을 했어요. 일단 많이 내렸어요. 그러면, 충분히 내릴 만큼 내렸다라는 생각이 좀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악재에 대한 부분을 받아들이는 건 맞아요.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떨어졌어. 손실 보고 있어. 근데 여기서 매도를 치고, 안 볼래. 이렇게 치게 되면 그냥, 끝나는 거겠지만, 현재 시점에서 그래도 뭔가, 살려보고 싶다라면은, 현재 시점은 일단, 신용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테고요. 저점에 대한 어느 정도 인지, 그 다음에 악재 해소,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고점으로 많이 올라간 호재가 있는 종목은 오늘 재료가 노출 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들어가는 것은 괜찮아요. 그리고 이 써니전자처럼 이렇게 주가가 폭락한 이런 상태에 있는 것들은 매도보다는 일단 버티는 게 좋습니다. 일단 들고 가시면서 주가가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타나줘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때 그 시점을 이용해서 추가 매수가 들어가든 아니면 물타기 조금 들어가든 해가지고 주가를 올려놓은 상태로 매도 정리하시는 것이 유리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는 매수로 바로 들어가기도 어렵겠습니다만, 이럴 때는 매도로 바로 들어가시는 것은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점을 잡아주는 자리까지 확인하시고, 기술적 반등 어느 정도 나오는까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량이 너무 많이 들어갔으면 당연히 문제가 돼요. 그래서, 비중적인 부분들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홀딩 하시는 거, 그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초기 접근이라든지 정치 테마주, 이런 테마에 따른 변동성이 있는 종목군들은 절대 비중 많이 하지 마시고요. 소량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정도만 대응하시면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는 전략들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포지션이 변화가 될 때, 그럴 때 접근을 해서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바로 올라가지 못하죠. 네, 바로 지금 이 정도까지 훅 내려갔다라면 이거 복구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적인 텀을 가지고 천천히 복구해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기분이 썩 좋은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일단은 한쪽 밀어놓으시고 흐름이 만들어질 때 그때 대응해 보자. 널 반드시 내가 수익으로 만들어 가겠어. 이런 식으로 한번 다독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외에 다른 종목군들은 나쁘지 않아요. 시장 자체가 그냥 보합 수준 또는 약보합, 살짝 마이너스 이렇게 나온다라면 종목 자체가 크게 변화할 만한 부분들은 별로 없어요. 대형주만 아니라면 크게 걱정할 만한 부분이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만 조금 이제
그 잘 케어해 주시면 포트폴리오 별 문제 없이 잘 운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은요, 이따가 13시 30분에 무료 라이브 방송이 있으니까요, 그때 오시면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적인 부분들을 같이 좀 짜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13시 30분, 네, 오늘 종목들에 대한 전략들 들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뵐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